친구랑 밥을 먹고 이번엔 내가 쏠게.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바로 생각이 안 났거나 I will buy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은 이 영상이 꼭 필요하실 거예요. 사람이 처음 말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를 생각해 볼까요? 아기들은 처음에 엄마, 아빠, 맘마 이렇게 생존에 꼭 필요한 단어들을 먼저 습득을 하고 이거를 말할 수 있는 순간부터 점차 단어를 늘려가기 시작하죠. 그런데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엄마, 아빠보다 태블릿을 먼저 말하는 아기들이 있다고 해요. 어떤 특정한 사물의 이름을 모르는 아기들은 심어려워 이런 말 못하는 아기들은 그냥 막 이렇게 웅크리면서 막 이렇게 표정으로 표현을 해요. 이 표현 자체를 모르기 때문이죠. 지난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뭘 알아야 이게 들리고 말을 하고 읽고 이게 되겠죠? 저는 영어 공부를 시작한다면 회화든 뭐든 간에 영어 단어 공부부터 시작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영어 단어 어떻게 외우고 계신가요? 설마 아직도 이렇게 외우는 분은 없겠죠? 내 주변에서 내가 관심 있는 주제, 그거를 문맥을 통해서 공부를 시작을 하세요. 요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요리 블로그,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빌 게이츠 블로그에 책을 소개하는 이런 블로그.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저는 요가, 명상 이런 거를 영어로 접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은 매번 반복되는 단어들이 비슷해요. meditation, mindfulness, inhale, exhale 이런 단어들 이렇게 계속 그게 이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내 단어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우리가 이제 모르는 단어를 보면 사전 검색을 하잖아요. 제가 영상 초반에 친구랑 밥을 먹고 이번엔 내가 쏠게.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영안사전, 한영사전 이런 거를 애용한 우리는 I will buy, I will pay 이런 식으로 떠올리기가 쉬워요. 이게 전혀 틀린 표현은 아니고 알아듣긴 할 건데 여기서는 그렇게 안 쓰거든요. I will get it? 아니면 it's on me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물, 어떤 걸 보면 이걸 바로 영어로 떠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거를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한용사전, 영어사전을 통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자꾸 한국어로 먼저 생각을 하고 이거를 머릿속에서 막 영어로 번역을 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이게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어떤 고유명사, 어떤 사물의 이름이나 뭐 과일, 채소 이름 같은 거 아니면 병 이름 이런 거는 그냥 한영사전으로 검색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전혀 필요가 없는 건 아닌데 이게 단어를 단순히 암기를 해서 알고 있는 것과 단어를 이해하고 있는 것과의 차이를 제가 이제 예시를 들어드릴 건데 That whatever the mind can conceive and believe, the mind can achieve. 이 conceive라는 단어를 영어사전으로 찾아보면 뭐 상상하다 이런 의미가 나오죠. 그렇게 해석을 하면 전혀 틀린 의미는 아니지만 어떤 새로운 상황이나 계획 등을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거 이런 구체적인 의미를 전혀 담지를 못하고 있죠. 또 이 단어의 어원을 보면 take in, 이렇게 받아들이는 take in이라는 어원이 있는데 이런 어원을 모른다면 우리가 이 단어 의미 중에 하나가 임신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어원을 알고 있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런 걸 알고 있다면 아이도 이 안에 이렇게 생기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이 가능하고 또 이 명사 형태가 컨셉션인데 이 의미를 각각 하나씩 다 외워야 되는 이런 게 돼버려요. 그래서 그 단어 의미, 어원 자체를 이해하고 있는 게 그 단어를 이해하고 또 오래 기억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그 영어사전을 보면 문장 자체에 모르는 영어 단어가 너무 많아서 해석이 안 되는데요. 이런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그런 경우에는 한영사전이랑 같이 병행을 하면서 영어사전을 쓰는 습관을 들이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에 많은 단어를 외우고 싶다면 꼭 그 영어 단어의 어원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많은 영어 단어들이 옛날에 그리스어, 라틴어에 뿌리를 두고 있고
있고 그 앞뒤로 뭔가가 붙어가지고 지금의 영어 단어 형태가 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앞뒤로 붙는 단어들의 뜻, 어원을 알아두면 실제로 어원 33개로 단어 14,000개를 외울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안티라는 거는 어떤 것에 이제 반대하다, 저항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안티펜 이런 말 되게 많이 쓰죠. 그리고 안티바이오틱 하면은 이거는 항생제, 그 박테리아 세균과 싸우는 약. 또 요새 스펙을 쌓기 위해 아니면 뭐 아이폰 최신 모델 스펙 이런 거 되게 많이 알아보고 되게 많이 쓰지 않아요? 이게 스페시피케이션의 줄임말인데, 스펙이라는 그 단어의 어원은 보다, 자세히 알아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새로운 제품을 사면은 그 안에 이제 제품 설명서 막 이런 게 들어있잖아요. 우리 대부분은 이런 걸 잘 읽지는 않지만 뭐 이 안에 내가 이 제품을 쓰는데 필요한 모든 설명들을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몸매다는 스펙을 쌓는다는 것도 내가 원하는 그 회사에서 일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런 거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스펙이라는 단어에 형용사 AL 이거 뒤에 붙이면 그냥 보는 거에서 뭔가 볼만한 이런 특별한 가치가 되는 그런 스페셜, 특별한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 이런 스펙타클하다 이런 말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거는 뭐 구경거리 아니면 엄청난 장관, 경치 이런 의미를 타기도 하고, 이 어원 하나를 알아두는 건 단어를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실제로 영어권 국가에서 초등학교 1, 2학년 이런 학생들은 이렇게 루트, 그다음에 여기 접두사, 전미사 이런 단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뒤로 붙는 단어, 이렇게 어원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요. 내가 모르는 단어도 추측이 쉽게 되기 때문에 되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가끔 뭐 읽다가 아니면 뭐를 듣는데 그 모르는 단어가 등장을 하면 이거를 사전을 찾아볼 거 아니에요? 그 꼭 예문을 같이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내가 기억하기 쉬운 예문으로 같이 적어두시면서 기억을 하는 게 좋은데, 보시는 것처럼 이 제 단어장인데 여기에 제가 의미를 적어놓은 것과 함께 예문이나 그 문구를 같이 적어놨죠. 예를 들어 이 eminate라는 단어는 어떤 특성이나 느낌, 기운 이런 걸 발산하고 내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냥 그 의미 자체를 외우려고 하기보다 이거를 제 롤 모델을 생각을 하면서 She emanates confidence and positive energy 이런 식으로 같이 기억을 해두면 그냥 의미를 외우는 것보다 훨씬 기억에 오래 남아요. 단 이 예문을 찾아보실 때 네이버 사전을 사용하는 건 가급적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끔 첨삭을 해주다 보면 전혀 틀린 문장은 아닌데 굉장히 어색한 그런 문장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적을 이렇게 해주면 이거 저 네이버 사전에서 찾은 건데 이런 식으로 답변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물론 저도 처음에 영어 문장이 바로바로 구사가 안 될 때는 딱 한글로 치면 바로 관련된 예문이 쭉 나오는 게 굉장히 편리해서 사용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영국인 친구들이 되게 어색하다고 지적을 많이 받았거든요. 여기서 쓸만한 거는 그 예문 중에 옥스포드 사전에서 나온 그런 예문 말고는 다른 거는 그냥 좀 걸러주시고 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국어를 말하기 위해서 문법적인 용어들을 공부를 하면서 여기에 이 단어들을 막 이렇게 대입해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았잖아요. 먼저 어느 정도 한국어가 유창해졌을 때 우리는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런 한국어 문법 공부를 했어요. 물론 우리 말과는 달리 영어가 주어, 동사를 꼭 갖춰야 되고, 그래서 동사와 주어가 될 수 있는 명사 이런 거를 구분해 주는 게 중요하긴 해요. 그런데 지금 막 영어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형태 자체에 집착을 하기보다는 문맥을 통해서 이게 이렇게 해석이 되는구나를 먼저 익숙해지신 다음에 나중에 심화적으로 공부할 때 거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어를 외우는데 가장 중요한 건 반복. 그런데 장기전 싸움이다 라는 걸 꼭 기억을 해두세요. 하루에 2시간 동안 100개의 단어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하루에 20분 동안 그 100개의 단어를 쭉 훑어보되 이거를 4번 보는 게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을 수가 있어요. 독일의 인지심리학자 에빙하우스가 이 학습, 기억력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연구를 했는데요. 우리 사람이 어떤 거를 배우고 이거를 까먹는 시간 있잖아요. 이거를 연구를 해서
forgetting curve라는 연구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까먹게 되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복습을 하게 되면 우리는 배운 내용을 거의 100% 기억할 수 있다. 뭐 이런 이론인데요. 이 타이밍은 바로 배운 직후 24시간 이내, 일주일 이내, 그리고 한 달 이내 이렇게 적어도 4번은 반복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보니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 주변에서 보는 아니면 관심 있는 주제로 단어를 공부를 한다는 게 효과적일 거라는 게 와닿지 않으신가요? 공부를 한 후에 4번을 반복한다는 게 사실 우리한테는 잘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요가를 그냥 매일매일 영어 유튜브로 보거나 아니면 뭐 심지어 연애 방법 같은 거 있잖아요. 남자친구 사귀는 법, 여자친구 사귀는 법 이런 것도 그냥 문맥을 통해서 우리는 자주 접하게 될수록 자동으로 복습이 되고 또 즐기면서 꾸준히 공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영어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내일부터가 아닌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끈 다음부터 바로 시작을 해보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